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다퉈 열리는 정치인 북콘서트 체크해봤습니다. 북콘서트 네. 출판 기념회. 잠깐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방선거 다가오면서 각 지역마다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그 북콘서트 출판 기념회 관련된 그 현수막들이 엄청나게 거리 곳곳에 내붙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젠가부터 본격적인 선거 유세를 하기 전에 신호탄처럼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내고 이 출판 기념회를 열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 네, 출판 기념회 또 북콘서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그 현수막이 걸리면서 본격적인 선거철이 왔구나 하고 느낀다는 건데 이 선거 출마 예정자들은요, 이런 출판 기념회나 북콘서트를 통해서 조직력과 지지세를 확인하는 전통적인 이 선거 전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선거 전략이 됐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수나 뭐 전남 동부 지역의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 법도 한 게 이번 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유독 많은 지역이 우리 여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인가요? 한 하반기 정도부터 스물스물 이 북콘서트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람도 출마를 하는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갑자기 책을 냈네? 그렇죠. 오잉 하다가 선거에 나오실 거구나 이렇게 네. 생각이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수 시장 출마 예정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출마 예비 후보자만 해도요 9명입니다. 민주당만. 네, 맞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김영규 전 의장, 이광일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 또 주종섭 도의원, 김순빈 전 여수시 의원, 한문선 상공회의소 소장, 이용주 전 국회의원, 서영학 전 청와대 행정관 9명입니다. 여기까지가 더불어민주당이고. 네, 여기에 이상우 조국 혁신당 여수시 지역위원장, 예. 김희택 국민의힘 여수을 당협위원장, 김창주 전 경영인협회 회장, 명창환 전 전라남도 행정부시장까지 총 출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훨씬 넘습니다. 네. 자, 물론 이들 모두가 이 북콘서트를 다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좀 이름들이 많이 현수막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요, 시장 출마 예정자만 북콘서트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와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도 이 북콘서트를 열면서 생각보다 다수의 북콘서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진짜 그 효과일 텐데 네. 사람들은 북콘서트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많이들 참가를 할까요? 어떨까요? 궁금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일반 시민이라 봤을 때는 그런가 보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많은 시민들이요. 가본 시민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쵸. 인터뷰를 했던 많은 시민을 만났는데 가본 분들은 전혀 없었어요. 전무했습니다. 시내 곳곳에 북콘서트를 알리는 출마자들의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이제는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또 언제 누가 하지? 라는 의문도 있더라고요. 언젠가부턴가 이 선거를 앞두고 의뢰 열리는 행사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북콘서트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특히 청년 세대 있잖아요. 네. 젊은 분들은 더구나 더 이 정보에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선거를 앞둔 선거운동 수단이니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건데요. 예. 이 북콘서트를 바라본 시민들은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관심은 안 가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그냥 보여주기 식인 것 같고 그렇게 느끼긴 합니다.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언제 뭐 칠판 기념회하고 언제 뭐 자기네들이 독서에 뭐 해갖고 뭐 칠판 내고 책 출간하고 주구들이 뭐 자서전 쓰고 지역에 대한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니 뭐 국민들이 근다해서 얼마나 뭐 그걸 호기심을 갖고 쳐다볼 수도 없는 문제고 전혀 관심이 없는데 뭐 하려는지 모르겠지요.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게 괜히 사람들 선거운동하려고 북콘서트인가 뭔가를 하지 진짜 뭐 정책 발표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오면은 맨날 그것이 붐이 돼가지고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돼. 마찬가지. 내가 책 쓰는 걸 보니까 책도 자기가 다 쓰도 안 해. 다 출판사에서 편집해버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것이.
자기 신념이 거의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는 이 지역사회에서 아는데 누가 한다면 안 가볼 수도 없고 불편하지. 그 노상 선거용으로 뭐 출판 기념회를 하는 것이지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시민분들도 일단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 이런 것은 선거용이다라고 이미 딱 선입견이 생겨버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맞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독서 문화 확산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정치가 우선이지 정치 뭐 선거 당선되려고 하는 거지라는 시선이 좀 우세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데 네. 또 선거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또 후보자들이 직접 이거 글을 진짜 본인이 쓴 건지도 의문이다라는 논란도 막 나오고 있어요. 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요 선거만 앞두면 북콘서트를 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의정 성과를 알리고 또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기회보다는 정치자금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정치자금 모금 통로라고 사용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이게요 북콘서트 수익은요 현행법상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아. 내역 공개 의무도 없고요. 예?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또 대부분 도서 어. 구입비로 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요. 실제 책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기도 하는데요. 누가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걸 뇌물 모금회라고 말도 나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뭐 책을 한 권 사면서 봉투에 책값보다 뭐 한 10배, 20배 되는 그렇죠. 금액을 내고 온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네. 거겠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고요. 그렇죠. 정치인들 지금 뭐 2억 3천, 2억 5천 이런 정도의 한 번 모금 출판 된다니까요. 기념회를 해서 그렇죠. 자, 이 모든 게 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조금이라도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한 것 그리고 정치 자금을 좀 구해보려는 것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나옵니다만 네. 정작 시민들은 이런 북콘서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진짜 내가 노력하는가, 어떤 신념을 진짜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수 시민감독연구소가 이 유권자들이 시장 후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심사표를 제안했습니다. 이 유권자들이 서류나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네. 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이 유권자들이 후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심사표에 점수를 매겨서 높게 나온 후보를 선정하는 도움을 주는 겁니다. 어쨌든 심사표라고 그 표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점수를 매겨서 객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후보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네, 이제 개개인이 이제 본인의 그 심사를 표에 체크를 해보는 그렇죠. 거죠. 심사위원이 되는 겁니다. 심사위원이 돼서. 네, 이 분야가 크게 11개 항목인데요. 예. 질문마다 최고 점수는 다릅니다.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요. 보통 최고 5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생애 분야, 경력 분야, 경험 분야, 전문성 분야, 호감도 분야, 지역 현안 이해도 분야, 미래 비전 분야, 또 대안 제시 분야, 마지막으로 대안 제시 분야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플러스 분야인데요. 마지막 분야가 중요한 감점 항목인데 여기에 전과, 음주운전, 학폭, 부동산 투기, 병역 의무 기피, 성범죄 항목 등이 있습니다. 여수 시민감독연구소를 통해서 자세한 심사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표가 활성화되면 평가 기준도 생기고 선거 참여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또 후보자들 역시도 시민들의 평가가 점수로 매겨지는 것에 대해서 의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단체 등에서 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외부로 노출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후보자들의 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활용하면 선거의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4개월이나 남았지만요. 유권자들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합니다. 피로도가 커진다. 네, 예. 그런 피로도는요. 중요한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선거 유세용이 아니라 진정한 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본인들이 보이고 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정치에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책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